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성대학교 약학과 이사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충암고 출신 김태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이라는 건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요 학원에 들어왔을 때는 들어온 지 중간고사를 보기 불과 한 2주 전? 그때 들어와서 그때는 대비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반복을 이제 복실 선생님께서는 원래 6번을 기준으로 하시지만 그때는 거의 2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영어 모의고사 등급과 학교에서의 영어 내신 등급은 절대로 비례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그때 통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쌤에 이제 오래 해오셨던 방식대로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시험을 들어가니까 정말 이제 중간고사 때와는 다르게 기말고사 때 이제 굉장히 잘 맞아서 만회를 하게 해서 어떻게든 1등급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서술형 진짜 토시아나 이런 거 고치는 거 나올 수도 있다, 중간고사 때 이랬으니까 저는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몇 번 봐놔야지 하고 봐왔거든요. 근데 전교생 중에 실제로 그 서술형 문제는 저만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국제쌤께서 정말 그때 반복을 저에게 계속 중요함을 강조를 해주셨고, 내신 대비를 하면서 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중간 혹은 기말고사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거든요. 국제쌤께서 정말 이제 여러 학생들을 봐오셔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문제를 맞출 확률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정말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국제 선생님한테 배워서 정말 저한테도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의 복습, 반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반복이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반복을 많이 했거든요. 한 2번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양이 많은데 했는데 실제로 첫 중간고사 때 그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에서만 툭 막혀도 나머지가 새하얗게 백지가 되는 그런 현상을 저도 많이 겪어왔었거든요. 시험 보기 전에 선생님께서 아마 과제를 엄청 몇 회독을 내주실 거예요. 정말 교과서 공부는 정말 수없이 돌릴 거고, 모의고사 지문도 양이 많아도 해석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까지 돌리거든요. 실제로 진짜 해석은 모르면 안 되고 그 정도로 이제 반복을 돌려주세요. 근데 실제로 그 정도 해야 어느 정도 등급이 이제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설령 어렵게 나오더라도, 어렵게 나와도 본문 내용 그대로, 모의고사 내용 그대로 그 구조까지 싹 다 알고 있으면은 틀릴 게 없으니까 그 덕분에 어느 정도 영어 점수는 정말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어도 정말 등급 하나만큼은 덕분에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영어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른 과목 뭐 탐구, 수학, 국어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이 물론 필요한 것도 저도 알아요. 저도 진짜 그때는 이거를 밤이 이거 할 시간에 다른 과목을 했으면은 다른 과목 등급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맞지 않았을까. 흔들리지 않은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꾸준한 반복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고 물론 힘든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안정적인 등급을 맞고 싶고 성적이 좋게 나오길 바라면 이걸 하는 게 맞아요. 6회도까지 정말 진심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정말 등급이 다 잘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할 거가, 시험 기간에 항상 고등학생들이 생기는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 수행평가가 하필이면 또 시험 기간 거의 직전에 마감을 하거든요. 보통 저가 충암고니까, 충암고에 같은 경우에는 세특 보고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도 막 그때 시험 기간에 하고 나서 공부도 하고 집에 가서 복습도 해야 되는데, 세특 보고서 또 주제 탐색, 주제 선정하고 또 자료 조사하고 완성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쏟았어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절대 놓을 수 없고, 생기부는 수정이 힘드니까 한 번 하면은 항상 딜레마가 생겼죠. 공부를 할 시간에 생기부 조사를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은 생기부를 좀 포기하고 내신을 좀 더 돌려야 되나, 회독을 돌려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생기부 때문에 내신을 버리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했던 것 같아요. 비중을 둘 때. 물론 종합전형이 생기부가 중요하지만 내신을 팔짝이라도 포기하면서까지 생기부를 어떻게든 케어를 한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첫 단계 주제 탐색에서 제일 오래 걸렸거든요. 주제 선정. 처음에는 제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갖고, 예를 들면은 뭐 영어 세특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뭐 좀 화학 쪽으로 좀 어떻게 영어 원문을 조사를 해서
뭐 번역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싶다 하면은 과목 선생님과 상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국제쌤께서 영어 학원 선생님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약간 생기부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다루셨기 때문에 정말 잘 상담 같은 거 해주시거든요. 저도 감이 안 잡힐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뭐 어떤 과목에서 이쪽으로 쓰고 싶은데 혹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주제가 있을까요? 혹은 생기부 마지막에 수정을 할 때 이렇게 내용을 써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신뢰가 가고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주제 탐색을 할 때 이렇게 넌지시 질문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생기부 완성, 좀 자료 완성을 할 때 한번 도움을 받아보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부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압축을 하고 나머지를 필요한 공부 시간으로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내신과 생기부가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그때 정말 딜레마였지만 적어도 하나에 집중하느라 하나를 매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자신이 원하던 결과를 딱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많이 질문을 받았던 건데,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선행을 얼만큼 했느냐? 이런 질문을 저도 가끔 들었어요. 국영수사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어 같은 과목은 딱히 선행이라고 할 거는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출문제를 뭐 중학교 때부터 풀으셨나요?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국어 학원을 조금 다니면서 글에 익숙해진다? 정말 그 정도 느낌만 갖고 왔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긴 글을 봤을 때 적어도 하면서 너무 머리가 새하얘지는 그런 일만 없도록 하고 왔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시는 분들이 3월 모고를 보잖아요. 그때 비문학이라던가 문학을 처음 봤을 땐 정말 머리가 멈추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이 나왔을 때 글이라는 거 자체에 익숙해지자? 이런 마인드로만 익숙해졌습니다. 국어학습은 그 정도로 했고요. 수학 선행은 이제 좀 말하기가 간편한데, 왜냐면 교육과정이 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투까지는 선행을 해왔습니다. 그 입학 전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미적분까지 한번 살펴보기는 끝낸 상태였어요. 수학 선행을 그러면은 뭐 설마 1회독만 하고 선행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학습이랑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 걸 저는 선행이라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수투까지는 내가 문제를 푼 거를 적어도 남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원리로 풀었다 라고 할 정도까지는 선행을 해왔습니다. 좀 내신을 대비할 때 수학에 시간을 쏟는 절대적인 시간량 자체는 다른 또래들에 비해서는 살짝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좀 몇 분이라도 줄인 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실제로 선행을 하면은 확실히 한번 봤으니까 확실히 훨씬 문제풀이가 훨씬 잘 되고, 특히 킬러 문제, 내신 킬러 문제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데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행학습은 수학 선행만큼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고등학생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학기 중에는 절대 선행하지 마세요. 정말 학기 중에 선행하는 것만큼 정말 비효율적인 짓은 없다고 생각해요. 학기 중에는 그 학기 시험 범위를 공부를 철저히 하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때는 바로 그 다음 학기 공부를 하세요. 바로 다음 학기 공부를 해야 이제 그 다음 학기 때 훨씬 수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 분이 제 영상을 꼭 하고 나도 선행해야지 라고 하시면은 다음 학기 거를 선행하는 건 뭘까? 그 너머로 선행하는 건 절대 저는 비추드립니다. 과도한 선행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영어는 국어랑 같은 맥락으로 좀 미리 좀 봐왔거든요. 정말 영어라는 것 자체에 좀 낯설어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 글자에 익숙해지고 그냥 중학교 내신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영어라는 것 자체에 익숙해지자라고 했지, 영어를 수학만큼 선행을 했냐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과목이 탐구네요. 탐구는 이제 통합과학은 선행 확실히 했었고, 중학교 때는 화학원, 생명과학원은 개념학습만 끝내고 고등학교로 왔습니다. 과학 선행도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럼 수학만큼 미친듯이 선행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다. 개념학습 정도만 하는 걸까? 문제풀이까지 하고 올 정도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신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과학도 영어 못지않게 문제를 정말 많이 풀 거거든요. 학교 시험 기출지도 풀 거고, 참고서 풀 거고, 학습서 풀 거고, 학교 학습지 풀 거고, 선생님들이 필기해 주신 거 한번 볼 거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복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자체는 학교 생활 중에 많이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학 가서 잘 살고 있냐? 좀 대학 생활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특히 과 자체가 약학과다 보니까 좀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정말 저희 쪽이 행사가 정말 많아요. 기본적으로 학교 행사도 있고 이제 약학대학 학생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관하는 행사도 꽤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전약제라고 이제 청룡 전약제라고 이제 전국의 약학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걸 했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을 쌓을 수 있었거든요.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실패해서 이제 리트라이거나 혹은 N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현역만의 장점은 그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걸 즐길 수 있다. 정말 이거 하나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충암고가 좋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충암고가 정말 이 근처에서는 남자애들이 거의 1, 2순위를 쓰거든요. 거의 두 개를 쓸 때 남고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왜냐면은 남고에 대한 이미지가 흔히들 이제 내신 따기 쉽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네요. 내신 따기 쉽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제 충암고를 많이들 오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고 시험 자체도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편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학교 자체도 엄청 유쾌하고 해서 저는 충암고가 이 근처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등학교 들어와서 힘든 순간이 많을 거예요. 정말 갑자기 뭐 공부를 진짜 하기 싫어질 때도 있고 친구 관계 때문에 속상할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정말 슬럼프나 현타가 올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현타라는 게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시계 와요. 진짜 갑자기 생각도 못한 타이밍이 진짜 오거든요. 그때마다 뭔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항상 원했던 거를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하는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이거를 이겨내고 약간 성장형 만화의 주인공같이 이 역경을 이겨내고 올라가는 그런 상상을 저는 꾸준히 했거든요. 그래서 슬럼프가 와도 진짜 길지 않은 기간에 그걸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점점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잠깐 쉬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니면 뭐 이거는 좀 내일 자고 일어나서 해야지 이런 순간이 매일 있었고 여러분들도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목표를 두고 이제 집중을 하면은 그게 훨씬 잘 되거든요. 진짜 이 목표만큼은 이뤄야 한다. 필사적인 마음이 생기면은 사람이 그 약간 자신이 생각하던 것보다 힘을 더 많이 내게 돼요. 실제로 마음 굳게 먹으면은 정말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좋은 결과로 반드시 돌아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달리시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보니까 목표를 지나쳐 가고 목표에 정말 가까워져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